고흥 윤호 21병원 화재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곳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이 꼽혔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순천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완도군이 2021 국제해조류 박람회 준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체 모형을 설치해 해조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는 등 콘텐츠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선박 화재와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송파구 60번째 확진자로 인해 광주와 전남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곳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이 꼽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정원과 습지를 찾았는데요. 주요 요인과 함께 순천시의 비대면 관광 정책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전국 방문객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 61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같은 놀이시설을 제외한 순수 관광지로서는 관광객 최다 방문지입니다. 순천을 찾은 방문객들은 국가정원과 순천만, 서남사, 나간읍성 순서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3년 정원을 조성한 지 7년여 만에 최대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전국에 이제 한 2,500개 정도의 주요 관광 지점이 있어요. 유료나 무료로 이제 한 해 동안 오신 분들을 이제 카운팅해서 순위를 이렇게 매겨서 아마 전국에서 뭐 그렇게 가장 많이 오셨다는 거는 좋은 성과라고.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 방문회를 선포하고 다채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한 게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정원 야간 개장을 비롯한 야간 관광 상품 개발로 인해 관광 소비 매출은 역대 최대치인 4,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 접촉을 지향하는 비대면 관광이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이후 개인과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개인 체험에 초점을 둔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정원과 습지는 면적 자체가 국내 최대 규모인 만큼 비대면 관광과 연계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그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순천만 국가정원이랄지 순천만 습지랄지 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서남사랄지 이런 넓은 우리 순천시 전 지역을 활용을 해가지고 단체 관광이 아닌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순천만 국가정원. 전국 관광객 수 1위 명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 윤호 21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상자가 많았던 화재인 만큼 소방과 경찰 당국이 현재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줄일 수는 없었는지 앞으로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불이 모두 꺼진 병원. 천장 한쪽 밝은 곳에서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얼마 뒤 불꽃이 튀고 작은 불덩이들이 아래로 떨어지더니 3분여 만에 큰 불로 이어집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윤호 21병원 화재의 첫 발화 지점 CCTV 장면입니다. 이 불로 병원 1층은 모두 탔고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네,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병원은 여전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 상태가 되기 전에 화재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먼저 이 병원은 올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만약 했다면 화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화재 원인 추정을 지금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올해 소방특별조사를 했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가능해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이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인데 조사 내용에는 전기, 가스 분야도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는 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돌아온 답변은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작년에도 했던 것 같고 재작년에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또 하반기에 또 실시할 수도 있고요.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올해 검사 대상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받은 조사에서 불량 지적을 받았지만 당시 지적 사항이 소화전 펌프 누수, 유도 등 예비 전원 같이 약소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시설은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회의원은 최근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이나 실시 횟수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며 정기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 당시 유노 21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죠. 소방시설법이 강화되면서 의무 설치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2022년까지라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건데요. 취재 결과 고흥에는 이런 병원이 3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소록도 병원하고 유노 병원하고 녹동 현대병원이 할 계획이라고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고흥 종합병원은 돼 있고요. 유노 21병원, 녹동 현대병원 21년도에 설치 계획이 있었거든요. 소록도 병원이 지금 자기네는 설치 계획이 준비 중이라고. 직접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화재 당시 유노 21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일부가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매일 지금 잘 때 좀 힘드세요? 잘 때 병원 문 다 열고 다니고 지붕에서 자고 아주 무슨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처음 병원으로 옮길 때 든 생각을 말합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좀 생각하는 게 그나마 여기는 창문이 좀 얇잖아요. 얇고 넓으니까 깨기는 편하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다면 병원은 왜 아직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소방시설법 개정 당시 소방청 회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유예 기간을 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꼽았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천장 마감재를 뜯고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공사업체를 찾고 병상을 비워야 하고 병원에서는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최소 금액이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가까이 이렇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용을 중소병원에서 단기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유예 기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 병원 관계자도 전문가도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그 제시안은 정부에서 약 한 3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약 3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한 30~40%를 병원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안이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좀 부담도 좀 줄고. 항상 이렇게 군에서 정부 측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는 좀 조심스럽게 반감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다만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원을 통해서라도 빨리 이렇게 좀 보급화 시켜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관리감독기관은 기준만 운운하고 병원은 열악한 재정난만 호소한다면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까요? 제2의 고흥 유노 21병원 사태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가 몸에 좋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바이오 산업이나 4차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인 전남 완도에서는 이 해조류 박람회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네, 완도군이 내년도 개최 예정인 국제 해조류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주요 준비 사항을 박종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두 번의 행사로 누적 관광객 150만여 명을 달성하며 흥행 신화를 만든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2017년에는 국내외 76개 기업이 참여해 600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해조류를 이용한 세계 최초 박람회로 학생 교육과 체험이 연계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완도군은 내년도 행사를 앞두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주차시설과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진입 경로에 전부 다 발열 체크를 하고 또 박람회장에서도 입장 출입문에서 또 발열 체크를 함과 더불어서 요즘에 지금 이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코로나의 그 살균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살균 등을 입구와 출구에 설치를 하고 내년 4월 23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일정으로 열리는 2021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해조류의 효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인체 모형 전시는 물론 각종 친환경 제품이 소개됩니다. 특히 조선통신사 재현 행사나 해조류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바닷말 양식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해조류를 소재로 하는 그다음에 의약품과 뷰티,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으로서의 중요성도 알리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과 융복합된 그런 것을 알림으로써 이와 같이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알리는 이른바 산업형 박람회로 끌고 가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해조류 박람회 방문객 100만 명을 목표로 내건 완도군. 지난 두 번의 성공 개최에 이어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선박 화재와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고정민 기자입니다. 해남 송지면에 있는 항포구. 지난 19일 새벽 3시 20분쯤 항구에 정박한 어선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길이 옮겨붙어 어선 두 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조타실에서 최초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타실 원인 미상인데요. 방화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고요. 앞서 18일 낮 1시 20분쯤 강진에선 교통사고로 7명이 다쳤습니다. 강진읍에서 마량으로 이어지는 국도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한 겁니다. 이어 낮 4시쯤 영암에선 여중생이 교각 위에서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여중생은 주변의 재빠른 신고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분이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신고를 해서 신고자 일행 중 한 명이 일단 구하려고 물에 뛰어든 상황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2명 구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보성에선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성에선 처음이고 전남에선 35번째 확진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은 광주의 177번째 확진자의 직장 동료, 서울 송파의 60번째 확진자로 인해 광주와 전남 보성까지 전파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광주 17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양성으로 판정돼서 즉시 순천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송파 60번 환자는 광주에서 사흘 동안 600여 명과 접촉하고도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동선을 숨긴 송파 60번 환자를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